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 트로트 가수 10인 순위. 1위는 과연 누구? 트로트 가수 은가은이 미소가 예쁜 여자 트로트 가수 1위를 차지했다. 테나시아는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탑10 테나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미소가 가장 예쁜 여자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투표에서 은가은이 1위에 올랐다. 은가은은 TV조선 미스트롯 2분 최종 7위를 기록했다.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KBS 1 전국 노래자랑 2023회 경상북도 예천군 편에서는 초대 가수로 함께하며 경연의 열기를 더했다. 2위는 홍진영이 차지했다. 홍진영은 지난해 12월 데뷔 15주년 기념 미니앨범 컬러무드를 발매했다. 최근에는 MBNO 불타는 장미단에서 사랑의 배터리를 EDM 버전으로 바꿔 장미단과 제로투 댄스를 추는 등 흥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3위는 홍지윤이다. 홍지윤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분에서 최종 2위에 해당하는 선을 차지했다. 미스터트롯 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 2022년 제10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에서 대중음악 부문을 수상했다. 현재 탑10 테나시아 홈페이지에서는 핸드크림 모델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자 가수는? 핸드크림 모델로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가수는? 핸드크림 모델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핸드크림 모델로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 미스터트롯 3분 첫방 시청률 12.9%. 모세 김용빈 김영웅 배출 현역부 활약. 12월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2월 19일 방송된 TVCHOSUN 미스터트롯 3 첫 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12.9%를 기록하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무엇보다 이는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종편, 케이블 포함 전 채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 더욱 놀랍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13.5%까지 치솟았다. 미스터트롯 3가 첫 회부터 트롯 명가의 압도적 위엄을 보여주며 향후 기대를 높였다. 이날 방송된 미스터트롯 3분 첫 회에서는 마스터 오디션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트롯 신드롬을 일으킨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롯 3분은 확 달라진 룰과 신설 부서, 역대급 실력자들과 마스터들이 총출동해 일찍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바. 영광의 진에게는 우승 상금 3억 원이, 상위 입상자들에게는 일본 진출 특전이 주어진다. 그야말로 시청자들의 혼을 쏙 빼놓은 한 회였다. 마스터들을 오열하게 만든 참가자들의 진심. 보고도 믿기 힘든 충격 퍼포먼스. 훈훈한 비주얼의 트롯맨. 참가자들의 소름 끼치는 가창력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국민 마스터 9명과 선배 마스터 9명 두 진영 모두에게 과반의 하트를 받아야 탈락하지 않는다는 살벌한 예심룰 변화는 오디션의 긴장감을 200% 끌어올렸다. 먼저 트롯계 리마리오 대학부 윤동진은 경악할 만한 골반 댄스와 5일 필살기 표정으로 긴장되는 첫 무대를 화끈하게 꾸몄다. 윤동진은 영화 복면다로 OST인 파라다이스를 열창. 마스터 이경규를 춤추게 만들며 오라트를 받았다. 군탈체포조 DP 출신의 대학부 최재명은 생애 첫 방송 출연에 훈남 비주얼과 퍼펙트한 가창력으로 톱 7감이네 라는 극찬과 함께 오라트를 클리어했다. 매 시즌 화제를 모은 유소년부는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다. 리틀 이찬원 고은주는 어렸을 적 이찬원의 무대를 떠올리게 하는 윤어는 내 남자로 오라트를 받았다. 9세 상남자 박정민은 탈락에 대한 긴장감에 대성통곡해 마스터들을 울고 웃게 했다.
노래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모두를 울린 것. 이경규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다니 라며 놀라워하기도. 최연소 참가자인 8세 유지호는 기교 없이 정령을 소화했다. 8세라고는 믿기 힘든 가창력의 이찬원은 최근 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라는 심사평으로 놀라움을 전했다. 직장부는 무대만큼이나 참가자들의 직업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충격적인 삼채소 의상을 입고 등장한 고깃집 직원 고영태는 옷을 찢는 충격 퍼포먼스와 삼바 댄스로 오라트를 이끌어냈다. 에어컨 설치 기사 박지훈은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게 된 사연을 밝혀 MC 김성주를 눈물 짓게 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다라는 박지훈은 진생아 고마웠다에 고단했던 인생을 담아내며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역대 미스터트롯 진을 모두 배출한 현역부도 레전드급이었다. 트롯 신동 출신인 데뷔 21년차 김용빈은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라며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처음 출연한 이유를 전했다. 제아의 고수 무룡은 불러주는 곳이 없어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털어놨고, 발라드 가수 모세는 트로트 가수 춘길로 변신. 여전한 가창력으로 소름을 유발했다. 이들 세 사람 모두 오라트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는 현역부 X 블라인드 오디션이었다. 오직 노래로만 승부하고 싶은 현역 가수들이 모인 현역부 X는 얼굴과 정체를 숨기고 심사를 받는다. 오라트를 받았을 때만 그 정체가 공개된다는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블라인드 심사의 마스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첫 번째 현역부 X 무대는 하동 남진이었다. 첫 소절부터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동 남진은 마스터들 전원 기립하게 만들며 오라트를 받았다. 마스터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하동 남진의 정체는 다음 주 공개된다. 세 번째, 트롯 황제 탄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미스터 트롯 3분. 첫 방송부터 트롯 명가다운 스케일과 군더더기 없는 연출. 그 누구 하나 놓치기 아까운 참가자들로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당겼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경이로운 무대가 마스터와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K트롯 한류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 TVCHOSUN 미스터 트롯 3부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3. 가족 전부 흩어져 이민호. 가정사 고백 연기는 생업이었다. 유퀴즈 종합. 지난 25일 방송된 TVN U 퀴즈 온 더 블럭 D174회 기적은 있다 편에서는 전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홍정기 교수, 낙뢰를 맞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고등학교 교사 김관행과 기적을 만든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 그리고 배우 이민호가 함께해 흥미진진한 토크를 펼쳤다. 데뷔 후 첫 토크쇼에 출연한 이민호는 방송 내내 유재석의 물개 박수를 이끌 만큼 유쾌한 입담을 뽐냈다. 그 중에서도 운명처럼 만난 드라마 꽃보다 남자 비하인드가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했다.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에서 재벌2세 구준표 역할을 맡았던 당시. 캐릭터는 화려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던 반전 스토리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홀로 가장의 역할을 짊어졌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 이민호는 연기는 생업이었다라고 가정사를 고백하며 더 많은 저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는 존재다. 저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모친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절박함의 상징이었던 꽃보다 남자를 거쳐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한 이민호는 11년 연속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 배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배우 이민호의 소신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로 주제 파. 자기 객관화를 꼽은 이민호는 30대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사춘기인 것 같다며 앞으로
10년을 어떤 에너지로 가야 할지 이제야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고, 그의 진중한 이야기는 유재석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16년 만에 예능 출연에 대해 듀퀴즈는 편안하다. 차 한잔 하러 온 느낌으로 왔다 라고 입담을 뽐내며 유재석의 마무리 토크에 벌써 끝났나요? 라고 받아쳐 현장을 빵 터지게 만들었다. 전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홍정기 교수는 기성용 선수의 재활 치료를 도운 1화부터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의 특별한 훈련법을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재석과 조세호의 걸음걸이 진단에 나선 홍정기 교수는 흉곽을 연 뒤 팔을 흔들며 전방을 주시하는 올바른 걸음걸이를 전수하며 초간단 혈당 스파이크 예방법과 거북목 탈출 운동법까지 공개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다음으로 낙뢰를 맞고 기적처럼 생존한 주인공을 둘러싼 릴레이가 공개돼 깊은 울림을 전했다. 낙뢰를 맞고 쓰러진 김관행 교사는 40분의 심정지를 겪다 전국 유일하게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로 이송돼 기적처럼 살아났다. 생존 확률은 단 1%. 이날 방송에 함께한 조용수 응급의학과 교수는 2시간 내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던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명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주 방송에서는 영하 80도 극한의 환경에서 남극을 연구하는 월동연구대와 23년 만에 토크쇼에 출격하는 배우 송혜교의 이야기가 예고돼 기대감을 높였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 4.2막 연 지금 거신 전화는 유연석 진짜 정체는? 지난주 방송된 MBC 금토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7. 8회에서는 백사원, 유연석, 과홍희주, 최수빈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하지만 사원을 둘러싼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며 극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긴 의문을 남긴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짚어봤다. 8회에선 사원이 백의용, 유성주, 과심규진, 추상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반전을 선사했다. 낚시 터지기 정상훈, 김준배의 손에 자란 사원의 삶은 백장호, 정동환가 손자를 죽이려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 크게 바뀌었다. 한순간에 백장호의 손자가 된 사원은 친아들의 식성, 옷 등 취향을 강요하는 규진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사원에게 걸려온 한 통의 협박 전화가 그의 삶을 다시 송두리째 흔들었다. 납치범 박재윤의 정체를 쫓던 사원은 그놈이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곧장 낚시터로 향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후였다. 가게 안에 있던 사원은 불길에 휩싸인 상훈을 구하던 중 의식을 잃어 앞으로 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여기에 희주의 새아빠 홍일경, 최광일, 은의용과의 대화에서 그 덱 아킬레스건 확실히 처리하신 거죠? 라는 싸늘한 경고를 날려 소름을 자아냈다. 일경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백씨 가문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지. 의문 가득한 상황들이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납치범은 사원과 희주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희주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간 납치범은 엘리베이터에서 사원을 유심히 지켜보며 모든 걸 다 빼앗겠다고 다짐했고 희주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그는 전니야. 전에 말했지? 언니야는 백사원을 일도 모른다고 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겨 미스터리함을 더했다. 납치범은 선생이라는 자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나누기도 했다. 납치범을 조종하고 있었던 선생은 나도 백사원이 소중한 걸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라며 그의 공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선생의 존재는 누구인지,
또 납치범은 어떤 원한이 있기에 사원을 죽도록 망가뜨리려는 것인지 시청자들의 추리력을 발동시켰다. 그런가 하면 사원은 납치범을 잡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의심이 향하는 곳에는 지상우, 허남준가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미스터리 전문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인 상우는 나유리, 장규리와 함께 보육원 아동 실종 사건을 파헤쳤다. 과거 상우가 자랐던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실종되었던 것.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상우가 보육원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스터리한 상우의 존재 또한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며 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거신 전하느는 사원과 희주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스릴러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긴장감 가득한 이야기로 금토밤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책임졌다. 9회는 오는 27일 밤 9시 50분 방송된다.